106번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. 재고자산. 그래서 우리 재고자산에서 수량, 아이고 왜 이렇게 커? 수량 결정 방법에 계속 적는다. 그래서 뭐야? 계속 기록법. 그 다음에 창고 가서 확인한다. 실지재고 조사법인데 실재라고 나올 때도 있습니다. 똑같은 말이에요. 실지나 실재나. 그 다음에 섞어 쓴다. 그래서 무슨 법이요? 혼합법. 다음에 단가. 그래서 하나씩 개별, 먼저 선입선출, 나중 후입선출, 가중평균법에다가 계속기록법 쓰면 이동평균법. 그 다음에 가중평균법에서 실지재고조사법 쓰면 총평균법. 이렇게 이제 나누어진다라고 했었죠.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. 정액법은 감가상각할 때 쓰는 거예요. 그래서 정답은 2번. 그 다음에 107번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. 어디에다 밑줄 치시냐면은 손익계산서 무슨 기준이요? 작성 기준. 그래서 같이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우리 재무상태표 작성 기준이 있고요.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 작성 기준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작성 기준이 필요한 이유는 하나예요. 왜 필요하냐면은 이거 회계라는 건 혼자 보는 거예요? 같이 보는 거예요? 같이 보는 겁니다. 그러면 같이 보는 거기 때문에 원칙이 있어야 되잖아요. 그래서 작성 기준이 필요하세요. 그래서 첫 번째로 둘 다 총금액으로 쓰라고 되어 있어요. 그래서 무슨 주의요? 총액주의. 그래서 2번 맞습니다. 그 다음에 자본만 상계처리인데 요 상계처리 관련돼서는 세무 때 자세하게 볼 겁니다. 회계보다는 세무 때 좀 잘 나와요. 그 다음에 우리 유동성 배열법이라는 게 있습니다. 그래서 유동 그러면 1년 이내라 그랬잖아요. 유동을 먼저 적는 이유가 있습니다. 그 이유는 뭐냐면 유동이 1년 이내니까 빨리 없어질 거잖아요. 그러면 빨리 없어질 거 먼저 적어주고 나중에 없어질 건 언제 적어요? 나중에. 그 다음에 비용은 무슨 주의라고요? 발생주의. 그래서 우리 수익과 비용은 올해 거는 올해 처리하자. 그리고 내년 건 언제 처리해야 되죠? 당연히 내년에 처리해야 되죠. 그래서 1번도 맞아요. 그 다음에 몇 년 기준으로 우리 많이 보죠? 1년 기준. 그 다음에 수익은 무슨 주의라고요? 실현주의. 그래서 3번도 맞습니다.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에요. 왜냐면 거기 보시면은 미실현된 거잖아요. 미실현된 건 처리하면 안 됩니다. 왜냐면 미실현의 뜻이 뭐냐면 아직 날짜가 안 됐다는 뜻이에요. 그래서 날짜 안 된 건 처리하면 된다 안 된다? 안 된다. 그 다음에 우리 잉여금은 나눠야 됩니다. 자본잉여금하고 이익잉여금으로. 그 다음에 돈 벌려면 뭐 써야 된다고요? 돈 써야 돼요. 그걸 뭐라 그래요? 수익비용 대응. 그래서 이런 사람 주변에 있으면 사기꾼입니다. 제가 봤을 때 대표적으로 두 가지인데 하나는 돈 없어도 돈 벌 수 있대. 그런 건 없어요. 맞죠? 돈 없이 돈 벌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. 주변 사람들한테 사기치는 거. 네.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무슨 말만 하면 노력하면 할 수 있대. 그런 것도 없어요. 우리 주변에 노력 안 하는 사람 있어요? 없어요? 없어요. 다 노력해요. 노력만으로 모든 게 해결되지는 않습니다. 그래서 그런 거 되게 강조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기본이 노력이긴 한데 노력만 강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. 그것도 약간 위험한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. 그래서 제가 아마 시험 보고 수업 끝날 때쯤에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. 어떤 얘기를 할 거냐면 만약에 시험장 가서 시험을 봤는데 내가 노력을 했어. 근데 점수가 50점대 나와. 그러면 회계랑 나랑 안 맞는 거예요. 50점이 나올 수가 없어요. 구조상. 공부를 했으면 떨어질 때 떨어지더라도 일반적으로 60점으로 떨어지게 세팅이 아예 되어 있거든요. 근데 난 진짜 열심히 했는데 60점이 안 돼. 시험장 가서 시험 봤는데 그러면 나랑 숫자랑 안 친한 겁니다. 내가 뭐 능력이 없고 그런 게 아니에요. 사람마다 다르잖아요. 전 영어랑 안 친해요. 사람마다 다른 겁니다. 그래서 일단 요거의 정답은 4번이에요. 미실현된 거는 처리하면 된다 안 된다?
안 된다. 왜냐면 미실현의 뜻이 아직 날짜 안 됐다는 뜻이에요. 그래서 올해 거는 올해 처리하자. 내년 건 언제 처리하자고요? 내년에. 그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 그 다음에 108번 당좌자산. 이거는 그냥 컨트롤 F로 푸세요. 머리로 외워서 풀려고 하지 마시고 컨트롤 F로 푸시면 정답 3번 나와요. 선수금하고 예수금하고 미지급 비용은 컨트롤 F로 찾아보시면 다 유동부채 나와요. 그래서 이런 거 나오면 그냥 종류 물어보면 그냥 여기 있죠. 여기 계정과목 및 적용 등록 가서 컨트롤 뭘로 치시라고요? F로. 그게 가장 편해요. 그 다음에 104번은 저기에다가 104번이래네. 109번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. 매입액. 우리 순매입액 구하는 공식이 있었습니다. 총 매입액 플러스 부대비용 마이너스 매입 환출 및 애누리 마이너스 매입 할인. 그래서 정답 3번이에요. 포함하는 거니까. 할인은 깎아주는 거죠. 깎아주니까 빼야 되고 애누리도 깎아주는 거예요. 그 다음에 환출은 반품한 겁니다. 그러면 얘네들은 빼줘야 돼요. 그러면 더해줘야 되는 건 부대비용 찾으란 뜻이거든요. 그래서 부대비용 몇 번이에요? 3번. 그리고 문제 풀면서 저한테 이걸 배워 가셔야 돼요. 제가 문제 풀 때 어떻게 푸는지 그런 걸 잘 봐두셨다가 초반에는 똑같이 따라하는 게 제일 좋아요. 그래도 우리가 대부분 다 보면은 쫓아 하잖아요. 초반에는. 그러다가 나중에는 본인만의 색깔을 뭐 하면 돼요? 찾으면 됩니다. 근데 처음부터 본인만의 색깔 찾으려고 그러면 시간이 오래 걸려요. 초반에는 제가 어떻게 푸는지 따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요렇게 풀면 답이 나오네. 그러면 이제 본인만의 방법을 찾아 나가시면 돼요. 그 다음에 110번은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. 취득세, 등록세. 그 다음에 보험료.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냐면 저기 2번이에요. 왜냐하면 보험료는 보험료라는 계정 과목으로 별도 처리하셔야 됩니다. 그래서 보험료는 보험료라는 계정 과목이 따로 있어요. 그래서 보험료는 보험료 처리하고 그 다음에 취득세하고 등록세는 부대비용이잖아요. 그래서 부대비용은 합쳐주셔야 됩니다. 그래서 정답은 2번이세요. 그래서 제가 많이 적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 있다 그랬잖아요. 매입 시에 부대비용은 무슨 처리한다? 원가 처리. 그래서 취득세하고 등록세는 우리가 살 때 내는 거거든요. 그래서 그거는 합쳐서 처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111번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. 매출 총이익. 그래서 매출 총이익이 나오면은요, 요게 기억나셔야 돼요. 우리 매출 총이익은 순매출액 마이너스 무슨 원가요? 매출 원가. 그래서 매출액이 여기 1억이라고 적혀 있잖아요. 그 다음에 이제 매출원가 구하는 공식. 기초상품 플러스 순매입액 마이너스 기말상품 마이너스 타계정 대체. 그러면 거기 보시면 기초가 800, 매입이 6,000, 기말이 얼마요? 1,000. 그리고 이제 종종 물어보시는 게 공식 적었는데 공식에는 있는데 내용에 없는 거 있죠. 내용에 없는 건 그냥 안 적으시면 돼요. 그러면 얼마 나오냐면은요 5,800 나와요. 그러면 원가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? 5,800. 근데 이걸 얼마에 팔았다? 1억에 팔았다. 그래서 얼마 이익 난 거예요? 4,200. 정답 몇 번이요? 4번. 근데 제가 계산 문제 풀 때 이런 얘기를 자주 할 거예요. 계산 문제 풀 때는 답이 몇 번이냐에 신경 쓰지 마시고 공식이 제일 중요해요. 왜냐면 오늘은 4번인데 내일은 1번일 수도 있잖아요. 그래서 계산 문제는 공식이 중요합니다. 112번은 이거 한 문제밖에 없어요. 왜 한 문제밖에 없냐면 요즘 장부 안 씁니다.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매출장은 뭐 하는 데 쓰는 걸까요? 말 그대로 매출장은 매출할 때 쓰는 거예요. 맞죠? 그래서 매출할 때 쓰는 뭐예요? 장부다. 그래서 무슨 장이라 그래요? 매출장.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은요 상품 재고장. 상품 재고장은 뭐와 관련돼서 쓰는 거예요? 상품. 그래서 정답이 되려면 상품의 매출이 나와야 돼요. 그래서 2번은 아니에요. 2번이 답이 되려면 뭐가 나와야 돼요? 매입이 나와야 돼요. 그때는.
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얘가 키포인트입니다. 매출처 원장. 매출처 원장은 외상일 때 쓰는 거예요. 그래서 매출을 했는데 이 거래처한테 돈 받은 게 얼마 있냐, 돈 줄 게 얼마 있냐, 이런 것들을 계산하는 겁니다.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에요. 그 다음에 2번이 될 수 없는 이유는 매입이라 틀린 거고요. 그 다음에 3번이 틀린 이유는 현금이면 현금 출납장이 필요해요. 현금 관련된 거는. 그 다음에 수표도 현금이라 그랬잖아요. 그래서 정답은 1번인데 요즘엔 이런 문제 잘 안 냅니다. 근데 안 내는 이유는 하나예요. 요즘 장부를 안 써서. 그 다음에 113번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. 유가증권. 제가 예전에 우리 쪽지 시험 초반에 유가증권 본 적이 있었죠. 그래서 지분증권하고 무슨 증권이요? 채무증권이라고 하면서 본 적이 있었습니다. 그래서 지분증권에는 단기매매, 매도 가능, 지분법 적용, 투자주식. 그러니까 이런 거 맞추려고 외우는 거예요. 그 다음에 채무는 단기매매, 매도 가능, 만기, 보유, 증권.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요? 4번. 보유양도증권은 없어요. 그리고 문제 푸시면서 뭐를 이해하셔야 되냐면 이래서 앞에서 계속 암기하라고 했구나. 왜냐면 외우면 하나라도 더 맞출 수 있습니다. 그 다음에 114번은 우리 기초원가 또는 기본원가라고 있어요. 뭐냐면 재료비하고 뭐요? 노무비. 그 다음에 가공원가 또는 무슨 원가요? 전환원가. 노무비하고 제조 뭐요? 간접비. 그래서 양쪽에 같이 들어가는 거 물어봤죠? 같이 들어가는 건 무슨 비예요? 노무비예요. 그래서 정답은 2번. 그래서 어떨 때는 이런 생각 들 때도 있을 거예요. 문제 풀면서 야 이런 거 이렇게도 시험 문제가 나와? 라고 생각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이런 생각 들 때도 있어요. 야 이렇게 내면은 시험 떨어질 수도 있겠다. 근데 왜 그러냐면 시험이라는 게 어려울 때도 있고 뭐 할 때도 있어요? 쉬울 때도 있잖아요. 우리나라에서 그 1년에 한 번씩 보는 그 연례 행사 있잖아요. 수능도 똑같잖아요. 어떨 때에는 쉽다 그러고 어떨 때에는 어렵다 그러고. 그 다음에 115번은 T자 갖고 푸는 문제세요. 그래서 우리 제공품, 기초 제공품, 그 다음에 직접 재료비, 노무비, 그 다음에 경비, 제조간접비, 단기제품, 제조원가, 기말, 제공품. 그래서 보시면 재료비가 얼마예요? 10만원. 간접비 얼마예요? 5만원. 원가 얼마예요? 20만원. 판매비와 관리비는 적으시면 안 돼요. 왜냐면 판관비는 제조원가가 아니잖아요. 차변과 대변 어때야 된다? 같아야 된다. 차변이 얼마 부족해요? 5만원. 그래서 정답 몇 번이요? 3번. 그리고 2번하고 4번 찍으신 분은 그냥 찍은 겁니다. 왜냐면 13만원하고 3만원은 여기에 있는 금액 갖고는 뭘 해도 안 나와요. 맞죠? 그래서 찍을 때 찍더라도 조금씩은 더 고민하시면 확률이 1%라도 올라갑니다. 그냥 찍으면 확률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. 이게 뭐 로또 복권도 아니잖아요. 그래서 내용들이 다 있으니까 그런 거 잘 기억하시고. 그 다음에 116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. 변동비하고 고정비. 그래서 제가 변동비하고 고정비 나오면 적어드릴 건 맨날 이거예요. 총변동비는 증가, 단위당 변동비는 일정, 총고정비는 일정, 단위당 고정비는 감소. 조업도가 뭐 하실 때요? 증가할 때.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에요. 왜냐면 여기 단위당 고정이라고 적혀 있잖아요. 여기 보시면 단위당 고정비는 뭐 한다? 감소한다. 그래서 정답 몇 번이요? 3번. 그러니까 이론 잘 푸시고 싶으시면 시간은 좀 오래 걸립니다. 그리고 초반에 잘 안 돼요. 그래서 초반에 기억 잘 안 나는 거는 보고서라도 적는 연습을 좀 많이 하시면 도움이 좀 되실 겁니다. 그리고 많이 적어라 이거는 제가 한 얘기도 있지만 예전에 그 다음 있죠. 예전에 다음에서
그 고등학교에서 그 전교 1등 하는 애들만 인터뷰해서 글을 올린 적이 있었어요. 한 10개 정도. 그때 대부분 제일 많이 한 얘기가 이거예요. 많이 적어라. 근데 또 인터넷이나 이런 데 또 찾다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. 안 적는 게 좋다. 그러니까 정답은 없는 거예요. 본인하고 맞는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. 근데 저 같은 경우엔 적는 게 좀 더 잘 되긴 하더라고요. 아니면 저처럼 적기 귀찮으시면 한글이나 이런 거 띄워놓고 타이핑이라도 하세요. 그러면 겸사겸사 들잖아요. 그래서 116번의 정답은 3번. 그 다음에 앞으로 제가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요거예요. 개별원가하고 종합원가는 웬만하면 시험 문제 나옵니다. 1년에 시험 6번이라고 치면 4, 5번은 나와요. 그래서 앞으로 공부하시면서 가장 많이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요겁니다. 그래서 어쨌든 일단 보시면은요. 다품종, 소량, 무슨 생산이요? 주문, 생산. 그 다음에 소품종, 대량이 아니고 소품종, 대량 생산. 그 다음에 작업지시서, 제조지시서, 작업원가표, 공정하고 완성품 완산량, 제조간접비의 배부가 뭐하다? 중요하다. 그 다음에 누가 중요하다? 기말 제공품. 그래서 종합원가가 아닌 거죠. 정답 1번이에요. 주문은 뭐예요? 개별입니다. 그 다음에 118번.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. 단기 총 제조비용. 이거는 T자 외우신 분은 이해를 하실 겁니다. 그래서 T자 외우시면은 단기총 제조 원가는 이렇게 돼요. 직접 재료비 더하기 직접 노무비 더하기 직접 경비 더하기 제조 간접비, 이렇게 더한 걸 뭐라 그래요? 단기총 제조 원가라고 합니다. 그래서 재료비가 80, 노무비가 75, 간접비는 재료비의 반이래요. 80만 원의 반이면 얼마죠? 40이죠. 그래서 정답은 195만 원. 정답 몇 번이요? 1번. 그 다음에 119번.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. 우리 이거 예전에 쪽지시험 본 거에 있어요. 과세거래. 무슨 거래요? 과세거래. 그래서 과세거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. 재화의 공급, 용역의 공급, 재화의 수입.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되세요? 4번이 됩니다. 몇 번이라고요? 4번. 그 다음에 120번. 그래서 정답은 일단 4번이세요. 그래서 쪽지시험 본 것 중에서 제가 이거 쪽지시험 본 겁니다. 아니면 2장짜리에 있습니다. 근데 기억이 안 나. 그러면 꼭 다시 외워 주시고요. 그 다음에 120번.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. 두 번째 줄에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. 그리고 수업 나오실 때 제가 뭐 줌 수업 듣는 분까지는 제가 유인물을 갖다 드릴 수는 없으니까, 그래서 수업 나오시는 날 유인물 못 받은 것 중에서 필요한 거 있으시면 이야기하세요. 그런 건 프린트 해드릴 테니까. 뭐 나오신 분들은 당연히 드리긴 하는데 제가 메일로라도 다 보내드릴 테니까 그런 거 있으시면은 전달만 해주시면 제가 프린트해서 드릴게요. 그래서 납부세액은 어떻게 구하냐면은요,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뺍니다. 그 다음에 하나 알고 계셔야 되는 게요, 여기 보시면 공급가액이라고 있죠. 공급가액의 뜻은 부가세 별도예요. 그래서 우리나라는 세금 몇 프로 뛴다고요? 부가세는 10% 뜁니다. 또 여기 보시면 4천만 원에 2천만 원이죠. 그러면 총 6천만 원이에요. 근데 여기에서 몇 프로 세금 내신다고요? 10%. 그러면 600만 원이 매출세. 그 다음에 2천만 원에다 1천만 원 하면은 3천만 원 됩니다. 3천만 원에 몇 프로라고요? 10%. 그러면 300대요. 300이 무슨 세액이에요? 매입세. 그래서 600에서 300 빼면 얼마 나오죠? 300 나옵니다.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요? 2번. 그 다음에
프로그램을 좀 설치를 해야 돼요. 예, 그래서 그 프로그램 설치하고 그 다음에 연습은 다음 시간에 할 겁니다. 그리고 한 번 더 설명드리면 내일 푹 쉬시고 그 다음에 10날 9일날 이제 24시 땡땡 00시 되면은 목요일날 뭐하고 오셔야 된다고요? 원서 접수. 그리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. 저는 다음에 시험 볼래요. 괜찮습니다. 그건 본인이 알아서 잘 선택하십시오. 꼭 뭐 봐라 마라 뭐 그런 얘기 제가 안 보는 안 보려고 생각하시는 분들 뭐 보라고 한다 그래서 보는 것도 아니잖아요. 예. 근데 되도록이면 공부할 때 하시는 게 좋으세요. 종종 보면은 저는 수업 다 끝나고 할 거예요. 제가 제일 안 믿는 말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. 생각보다 안 돼요. 다음에 할 것 같은데 몸이 안 움직여요. 지금이야 약간 반강제성이 있으니까 하는 거지. 이게 100% 자유로워지면 생각보다 잘 안 됩니다. 그래서 제가 아까 다운받으라고 한 거 있었죠? 메일에다 보냈다라고 한 거. 그거 다운받아 주세요. 그래서 거기에서 일단 지금 당장 필요한 거는 전산회계 1급 기출문제예요. 그리고 잘 안 되시거나 그런 분들은 연락 주십시오. 그럼 제가 또 도와드릴게요. 그래서 전산회계 1급 기출문제 보낸 거 있을 겁니다. 그거 압축 푸시고.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무조건 오시면 뭘 하든 무조건 그냥 컴퓨터 켜놓으세요. 왜냐면 앞으로 이제 이론을 풀든 뭐라든 프로그램 필요하니까. 그래서 컴퓨터 꼭 켜놓으시고. 그 다음에 잘 안 되시는 분은 제가 도와드릴게요. 그래서 전산회계 1급 기출문제 폴더 푸시면 제일 아래쪽에 요렇게 생긴 거 있을 거예요. 2017년 전산회계 1급 백데이터라고 있을 겁니다. 요게 필요해요. 저희한테는. 그래서 왜 이렇게 좀 불편하게 하냐면은요. 이 교재가 수시로 약간 변경을 하세요. 1년에 한 번씩. 근데 연습하기 좋은 게 있었는데 2017년도에 있었는데 2018년도부터 빼버렸어요. 요 내용을. 그래서 과거 거로 하는 겁니다. 그래서 하시는 방법은 저번에 했던 거랑 비슷해요. 그래서 다운 받으신 거 더블 클릭해서 실행시키세요. 그리고 실행하실 때 혹시 저처럼 이게 안 나오면은 처음 까는 거고요. 이게 나올 수도 있어요. 그래서 이게 나오시는 분들은 여기를 눌러주세요. 모든 파일에 적용 예. 안 나오시면 안 나오시는 대로 그냥 쭉 진행하시면 됩니다. 그래서 요걸 진행하시면 우리 저번에 출판사과 한번 깔아본 적 있잖아요. 예, 그때하고 비슷하게 나오실 거예요. 그래서 어떻게 나오시냐면은 요렇게 또 뜰 겁니다. 그래서 요게 뜨시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뭐를 하셔야 되냐면 저번하고 똑같아요. 그래서 저번에 한번 설치해 보신 분들은 그렇게 불편하시지는 않으실 겁니다. 저번하고 큰 차이는 없으니까.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시냐면은요. 이 상태에서 이걸 하셔야 돼요. 여기 교육용 우리 저번에다 깔아놨었죠? 그 교육용을 들어가시고 그 다음에 이게 키포인트입니다. 그때도 설명드렸었는데 그 더블 클릭 하신 다음에 교육용 실행하신 다음에 뭐를 하셔야 되냐면 요걸 꼭 해주셔야 돼요. 뭘 해주셔야 되냐면은 여기 오른쪽 밑에 무슨 등록 있죠? 회사 등록. 요거 꼭 눌러 주시고요. 그리고 그 다음에 해주셔야 되는 게 이겁니다. 여기 위에 보시면 무슨 코드 재생성이라고 있으세요? 회사 코드 재생성. 그리고 이거 눌렀을 때 뭐가 있어야 되냐면 이게 있으면은 설치 잘 하신 거예요. 이하나 공하나 핵창산업이라고 있거든요. 그래서 요게 나오면은 설치를 뭐 했다? 잘했다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. 그래서 그 하시는 방법은 제가 보내드린 거 다운로드 받으시고 그 다음에 순서에 맞춰서 한번 해보시고 이상하거나 안 되신 분들은 이야기해 주세요. 그럼 거기에 맞춰서 제가 또 부연적으로 설명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 다음에 잠깐 쉬었다가 12시 반에 볼게요. 안 되신 분들은